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기 위해 손톱 및 가시도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 중 단 한 명만이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성공에 눈먼 두 형제,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숨 앞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을 잃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이야기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2층에 정순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2,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25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던 그 약속. 엄마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밤에는 아파트 경비 일을 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무릎이 시려도 참았습니다. 아들들 앞에서는 절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그녀의 희생 덕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부장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민호는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현우는 달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공사장을 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우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 봐드릴까요? 아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그래도 제가 해드릴게요. 현우는 어머니의 냉장고를 채우고 전등을 갈고 화장실 막힌 곳을 뚫어주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마저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밥만 먹고 갔습니다. 엄마, 바빠서요. 회사 일이 많아요. 그래. 알아라. 일이 중요하지.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돈으로 효도를 대신하려는 아들의 모습에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민호는 더 심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형, 현우는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겠지 뭐. 걔는 원래 그래. 준호도 동생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 형제는 서로 경쟁하듯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자신들과 가난한 어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혼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그리고 계란 반찬.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애들만 잘 살면 됐지.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세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처음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던 날, 민호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연주하던 날, 현우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엄마 괜찮아요 라며 웃던 얼굴.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함께여서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들은 자랐고 성공했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러 갈까요? 아이고, 괜찮아. 너 일 가야지. 오늘 쉬는 날이에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정수는 현우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은 곳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의 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시작될 때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아들들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름만이 천천히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정수는 쓰러졌습니다. 아침 일찍 화장실에 가다가 현관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날도 현우가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현우는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는 부랴부랴 어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막내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 곁에서 계속 돌봐드려야 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두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준호는 회의 중이었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형, 엄마가 응급실에 계세요. 알았어. 주말에 갈게. 민호는 더 냉담했습니다. 형한테 말했어. 형이 알아서 하겠지. 형, 우리 엄마예요. 그래, 알아. 근데 나 지금 해외 출장 중이야. 현우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술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에게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야 준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수는 침대에 누운 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준호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병실을 나온 준호는 현우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수술 비용 얼마래? 3천만 원이요. 그래? 그럼 우리 셋이 나눠서 내자. 형, 전 지금 1,000만 원도 없어요.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넌 100만 원만 내. 나랑 민호가 나머지 낼게. 정말요? 고마워요, 형. 대신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집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현우는 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들잖아. 나중에 팔아야 할 수도 있고. 형, 엄마가 아직 계신데요. 준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야,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계속 돈 될 수도 없고. 바로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들어왔는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형, 무슨 얘기해? 엄마 집 얘기.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것도 정리해야지. 엄마 혼자 관리 못 하시잖아. 형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저기 누워 계신데 집 얘기를 해. 준호가 현우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야, 이게 다 엄마 위해서야. 현실을 봐야지. 현실? 형들은 엄마가 아파도 돈 생각만 하는구나.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넌 돈 한 푼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그 말에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엄마 곁을 지켰어. 형들은 뭐 했는데? 닥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 때문이잖아.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순이 링거주를 끌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만,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만 싸워라. 새 형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이들이 저럴 수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보다 더 아픈 곳은 마음이었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세 형제는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회사 가봐야 해. 나도 내일 다시 출장 가야 돼. 민호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우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사랑했던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형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곁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순이 깼습니다. 병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현우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그 속삭임에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엄마, 왜 나오셨어요? 화장실 가려고. 제가 모셔드릴게요. 현우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느꼈습니다. 진짜 아들은 누구인지, 진짜 가족은 무엇인지.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곧 더 큰 시험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하늘을 향해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순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MRI, 혈액 검사, 심전도까지 모든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의사는 정순과 현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수술을 해도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정순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길어야 6달입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심장이 너무 약해지셨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달.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왔구나.
그녀는 평생 모아둔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변두리 연립주택 한 채, 통장에 남은 2천만 원, 그리고 새 아들에게 물려줄 무언가.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준호는 병문안을 핑계로 집 명의 이전 서류를 꺼냈었습니다. 엄마,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아요. 민호는 통장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보험 들어둔 거 있어요? 오직 현우만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해봐야겠구나. 누가 진짜 아들인지, 누가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지. 그녀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엄마. 뭐든지요. 집에 가서 서랍장 제일 아래 칸에 있는 상자 좀 가져다 줘. 지금요? 응. 지금. 현우는 병원을 나와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에 불을 켜니 쓸쓸했습니다. 그는 서랍장을 열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현우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낡은 유언장.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도 슬퍼하지 마오. 새 아들을 잘 키워주시오. 첫째에게는 이성을, 둘째에게는 판단을, 막내에게는 마음을 주었소. 언젠가 당신이 힘들 때 그 마음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오.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에게는 이성이 있었지만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호에게는 판단력이 있었지만 계산적이었습니다. 오직 현우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수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써야겠다고. 하지만 그냥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기회를. 다음 날 정수는 세 아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준호와 민호는 귀찮다는 듯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정수는 침대에 앉아 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얼마 남지 않았단다. 뭐라고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6달. 민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수술은요? 소용없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정리할 게 있어. 무슨 정리요? 집하고, 통장하고, 너희한테 물려줄 것들. 그 순간 준호와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무슨 생각이요? 누가 진짜 엄마를 생각하는지.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다 엄마 생각하죠? 그래. 그럼 앞으로 엄마가 필요한 것들을 부탁할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민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들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종이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유언장. 나 정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글을 쓴다. 내 모든 재산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긴다. 그녀는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빛이 병실을 비쳤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마지막 시험이. 그녀의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정순이 태어난 날
현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그만두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려면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다음 달부터 시급 올려줄 거였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효자네. 현우는 그날로 어머니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짐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현우야, 이게 무슨 짓이니? 엄마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너 일은 어쩌고? 괜찮아요. 다른 거 구하면 돼요. 정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현우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약 시간에 맞춰 챙겨드리고 병원 진료도 함께 갔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에서 현우가 어머니 발을 주무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우, 넌 일은 안 해?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요. 준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엄마한테 빌부터 사는 거야? 형,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잖아. 너 돈 한 푼 안 벌고 여기 얹혀 사는 거지.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정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 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동생이 이러면 나중에 어떡해요? 준호는 지갑을 꺼내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생활비. 그리고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돈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는 조용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며칠 뒤 민호도 들렀습니다. 현우가 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일 안 구해? 구하고 있어요. 거짓말. 너 그냥 여기서 놀 생각이지? 형, 엄마 건강이 안 좋으신데 누가 돌봐드려요? 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간병인 쓰면 되지. 요즘 세상에 누가 직접 해? 저는 간병인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돈도 못 버는 아들이 무슨 소용이야? 그 말에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은 돈만 있으면 다예요? 마음은요? 야, 세상은 마음으로 안 돌아가. 돈이 있어야지. 민호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최신 휴대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움만 있었습니다. 민호가 떠난 뒤 정순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형들 말도 일리는 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한테만 매달리면 안 돼.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지금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뭐, 엄마 곁에 있는 게 제 인생이에요. 정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힘들 때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기억하시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닌 베푸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진짜 사람인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오.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아들인지.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정순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그래.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니? 미역국 끓였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네, 엄마. 너는 왜 형들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뭔데? 사람이요. 사람답게 사는 거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답게. 네. 돈이 많아도 사람을 잃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성공한 아들이 아니라 사람다운 아들. 그것이 진짜 자랑이라는 것을. 현우야, 네, 엄마. 고맙다. 내가 엄마 아들이어서.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혼자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아들에게 남긴다. 그 아들은 돈이 아닌 마음으로 나를 돌봐준 아이다. 세상은 그를 가난하다고 하겠지만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정수는 그 서류를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때가 되면 꺼낼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줄 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아들들이 깨닫기를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어쩌면 자신이 떠난 뒤에야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현우는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인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정순의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니? 준호는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니? 집 명의전 서류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현우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른들 얘기야. 넌 빠져. 준호는 펜을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하니? 나중에 복잡해지잖아요. 미리 제 명의로 해두면 상속세도 안 나오고. 정수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아 산 집,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가득한 곳. 생각해 볼게. 엄마, 지금 해야 해요. 시간이 없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니? 살아계실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현우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형, 이건 아니잖아요. 놔. 내가 뭔데 간섭해? 저도 아들이에요. 준호는 현우의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야, 너 같은 백수가 무슨 권리가 있어? 형, 놔. 두 형제가 몸싸움을 벌이는 순간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현우가 달려갔지만 정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다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현우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엄마 고집이 너무 세. 서명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내가 한번 설득해봐. 너는 말을 잘하잖아. 알았어. 내일 가볼게. 다음 날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그냥, 그래. 약간 많이 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체크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통장이랑 연결된 카드예요.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왜? 엄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엄마, 요즘 세상은 복잡해요. 사기꾼도 많고, 민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냥 제게 맡기세요. 싫어.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자식이 도와준다는데.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 엄마가 싫다잖아요. 너는 왜 자꾸 끼어들어?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민호는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해진 청바지, 너 같은 놈이 무슨 자격으로?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넌 엄마한테 빌부터 사는 거지.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돌보고 있어요. 돌본다고? 웃기지 마. 넌 그냥 얹혀 사는 거야. 민호는 지갑을 꺼내 10만 원을 던졌습니다. 이거나 받아. 용돈. 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형, 저는 형의 호의가 필요 없어요. 호해. 내가 그런 말을 알아? 민호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어차피 엄마 재산은 우리 거야. 넌 한 푼도 못 받아. 그 말에 정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니? 민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재산이 내 거라고. 저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아직 죽지 않았단 말이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아니야. 그게 내 진심이잖아.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들, 그들을 위해 손톱 밑 가시도 참았던 세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사랑했던 걸까요? 아침이 밝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이 은행에 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사라진 것을. 어떻게 된 일이죠? 은행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되었네요. 제가 이체한 게 아닌데요. 고객님 명의로 된 거래입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통장 본 적 있니? 아니요. 왜요? 돈이 없어졌어. 뭐라고요? 현우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형들 중 누군가가 한 짓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현우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엄마 통장에서 돈 빼간 거 형이에요. 무슨 소리야? 1,000만 원이 사라졌어요. 나 아니야. 민호한테 물어봐. 민호에게 전화하자 그도 부인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 증거라도 있어? 하지만 현우는 알았습니다.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공모했을 거라는 것을. 정수는 그 사실을 알고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들이 이럴 수가.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심장병보다 더 아픈 상처였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겠어. 누가 진짜 아들인지.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계획. 그것은 충격적이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다는 평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한 달이 더 흘렀고 정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호흡기를 달고 산소통 옆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의사는 현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이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형들한테 연락해. 지금요? 응,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와 민호에게 어머니가 급하게 부르신다고 전했습니다. 1시간 뒤 세 형제가 모두 모였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다들 왔구나.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방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새 아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인데요? 이 집 말이야. 그 순간 준호와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집이요? 응, 이 집. 이미 팔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형제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단다. 언제요? 왜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에 부동산에 맡겼지.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돈은요? 그 돈은 어디 갔어요? 그게 내가 할 말이야. 정수는 현우에게 눈짓했습니다. 현우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사랑의 고아원이었습니다. 잔액은 8억 원. 집을 판 돈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후원해온 고아원이야. 고아원이요? 그래.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도와왔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집 판 돈을 전부 고아원에 준 거예요? 아니야.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는 현우 명의로 되어 있어. 현우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알아. 내가 모르게 한 거야. 서류를 더 넘기자 또 다른 통장이 나왔습니다. 예금주는 김현우. 잔액은 8억 원이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뭐예요? 정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무슨 소리예요? 준호도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 자금, 내가 평생 모은 걸 다 너희한테 줬잖아.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한 것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이야. 진심 어린 사랑.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는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 엄마, 집이 얼마인지,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만 궁금했잖아.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달랐어. 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엄마, 저는 현우가 말하려 했지만 정순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얘는 일을 그만두고 엄마 곁을 지켰어. 돈 한 푼 안 받고. 정수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이 진짜 아들이었어. 그 말에 준호와 민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가진 게 많잖아. 그건 저희가 번 거예요. 맞아. 너희가 벌었지. 하지만 그 시작은 엄마였어. 정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너희는 대학도 못 갔을 거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혈육도 아닌 남한테 재산을 주다니. 혈육. 정수는 쓰게 웃었습니다. 혈육이 뭐가 중요하니? 마음이 중요하지. 엄마, 고아원 애들이 너희보다 나를 더 생각했어. 정수는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보낸 10만 원에도 감사하다고 편지를 썼어. 그녀는 편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밥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제 엄마가 되어주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10만 원 주면서도 입이 삐죽했잖아. 준호와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키운 거야. 사람을. 하지만 너희는 돈만 봤어. 그녀는 기운이 빠진 듯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현우가 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준호와 민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갈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와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결국 민호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알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준호도 잠시 머뭇거리다 따라 나갔습니다. 이건 너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방에는 정순과 현우만 남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후련해.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받아라. 내 거야. 하지만 받아. 그리고 잘 살아. 정수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우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다.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더 큰 반전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은 모두를 놀라게 할 진실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그녀의 호흡이 가늘어졌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현우야,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 엄마, 가시면 안 돼요. 정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가는 거야. 엄마, 현우야, 잘 살아라. 사람답게. 그것이 정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심전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걸. 하지만 정수는 이미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뒤에 열렸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아원 원장과 아이들이 왔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정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준호와 민호도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보다 남들이 어머니를 더 그리워한다는 것이.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고인의 아드님들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제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영상을 장례식에서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상이요? 네. 어머니께서 한 달 전에 찍어두신 겁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잠시 고인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거기에는 정순이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애들아, 엄마다. 정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구나. 정수는 화면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가기 전에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정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야, 민호야, 그리고 현우야. 너희 셋 모두 엄마의 자랑이었어. 준호와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넌 똑똑했어. 공부도 잘했고 성공했지. 민호, 넌 재능이 있었어. 해외에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하지만 정순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너희는 어디선가 길을 잃었어.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지. 엄마도 그걸 가르쳤을지 모르겠다.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달랐어. 얘는 가진 게 없었지만 마음이 있었어. 화면 속 정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야. 진짜 유산은 사랑이고 마음이야. 그걸 기억해줘.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아원에 보낸 돈 있지? 세 형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돈은 사실 현우 명의로 되어 있어. 현우가 깜짝 놀라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속 정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야, 그 돈은 내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돈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계속 도와줘. 엄마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이어줘. 현우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믿어. 내가 잘할 거라고. 넌 엄마처럼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정수는 다시 두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준호야, 민호야, 너희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사람답게 살아라.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아줘. 정수는 마지막으로 세 아들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다 사랑했어.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가르쳤을지도 몰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화면 속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살아라. 내 아들들, 사람답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현우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살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나 정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고아원 후원금 8천만 원은 김연우 명의로 하되 고아원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 둘째, 개인 통장에 2천만 원은 김연우에게 상속함. 셋째, 나머지 개인 소지품은 세 아들이 나눠 가질 것. 변호사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정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두 형제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현우는 두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들, 엄마가 원하신 건 이게 아니에요. 뭔데? 엄마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셨어요. 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형제라는 게 중요해요. 준호가 현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동생. 형, 민호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형제는 영정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그 말에 세 형제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진짜 부자는 누구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밤이 깊어갔지만 장례식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 형제는 밤새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하신 대로 살자. 어떻게요? 사람답게 서로 돕고 살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가 할 차례야. 현우는 두 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형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떠났지만 그녀의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세 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미래 속에. 정순의 장례를 치른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부장 자리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작은 사회복지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준호는 주말마다 고아원에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 닮았어요. 뭐가? 웃는 얼굴이요. 준호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민호도 변했습니다. 증권회사는 다니지만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고아원 후원금을 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팔고 작은 차로 바꿨습니다. 형, 제 월급의 10%를 고아원에 보내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민호는 매달 100만 원씩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학원 다닐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 내 꿈을 이뤄. 민호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돈이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순간을 처음 알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집을 지켰습니다. 비록 집은 팔렸지만 새 주인이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조건을 다셨어요. 아드님이 원하면 계속 사셔도 된다고. 정말요? 네. 월세만 내시면 됩니다. 아주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현우는 그 집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정순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커피 참 따뜻하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맛이에요. 현우는 고아원 아이들도 초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와서 공부했습니다. 과자와 음료수는 무료였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원하신 일이야. 카페는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세 형제가 모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순을 기리는 추모식이었습니다. 원장이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고 정순 할머니는 10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그 마음을 기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래와 춤, 그리고 감사의 편지 낭독. 할머니 덕분에 저는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할머니처럼 저도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 형제는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원하신 대로. 사람답게요. 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들, 고마워요. 왜? 변해줘서, 엄마 말씀을 기억해줘서. 준호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평생 깨닫지 못했을 거야. 세 형제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형제가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들, 할머니 사진 봐요. 아이들이 그린 정순의 초상화였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 엄마, 세 형제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세 형제는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남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준호가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 변했어요. 이제 사람을 봐요. 민호가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배우고 있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약속 지키고 있어요.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정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들. 세 형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다고 사람답게 마음을 나누며 돌아가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매달 한 번씩 모이자. 뭐 하게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형제니까. 민호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들 사랑해요. 세 형제는 어깨동무를 하며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정수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세 아들의 마음속에, 고아원 아이들의 희망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사랑은 정말 남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순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정수는 미소 지으며 아들들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잘했다. 내 아들들. 이제 너희는 진짜 부자다. 계절은 흘러가고 또 다른 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정순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으로 결정된다는 진리와 함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이 함께 듣고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 에피소드 주제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을 각색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